오늘 허재무 씨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한 장면 다 부셔버릴 거야. 어? YTN. 오. 복수는 나의 것 주연 배우 김건희 씨의 영화가 개봉을 한다면 이 복수의 화신으로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씨가 YTN 기자고의 녹취 내용이 이제 노종면 의원이 공개를 국감 했죠. 현장에서 공개가 됐는데 후폭풍이 셉니다.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소장님 같은 경우에 기자들을 많이 상대해 봤잖아요. 통상적으로 기자랑 통화할 때는 100% 녹음을 할 거라는 전제로 통화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친 언사를 내뱉을 수 있다는 것 어떤 자신감입니까 이게? 아나무인이죠. 내가 세상을 곧 가질 거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거기서 그러잖아요. 기자한테 너 판다? 너도 내가 한번 파줘? 어. 구교영 씨 이러잖아요. 내가 한번 파줘? 근데 제가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저는 한 하나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오늘 어제 나온 한 그 문장은 녹취는 동의했어요. 어떤 거예요? 기자들 믿지 마라. 기자들 절대로 믿지 마라. 이거는 제가 옳은 말 했네. 아니 뭐 그런 기자도 있고 저런 기자도 있는 것이죠. 이게. 아니 네. 나쁜 기자라는 네. 것이 아니라 기자들 맨날 취재하면서 이게 기사 안 쓸게요. 이건 안 써. 예. 아니, 보고도 안 해. 막 이러는데 가로 열고 장 소장이 절대로 보고도 하지 말고 기사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가로 닫고 보고해. 기사 쓰고. 에이, 기자 믿으면 안 돼. 지금 기자하고 유튜브 진행하는 분들하고 누가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자요. 아, 그렇구나. 기자 출신 유튜브 진행자는. 여기 있는데 저희 또 표적해가지고 아십니까 지금 저는 순수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쪽 업계에서는 사실 뭐 기자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로 또 공생관계 아닙니까? 그게 살짝 이제 흘려주기도 하고. 뭐 기자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기사와 관련해서 기자분들은 단독 특종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또 기자 정신이니까. 그리고 또 그걸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게 또 기자 본분이죠. 그렇죠. 네. 저널리즘. 근데 저희들은 우리한테 유리한 기사 내야 되기도 하고 사실 뭐 진실이 밝혀지면 곤란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막 윤색 각색하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친한 기자한테는 진짜 기사 안 쓸 거지, 진짜 약속. 네. 그래서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국회 있을 때. 근데 공교롭게 YTN 기자잖아요. 또 복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눈에 뵈는 게 이후로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민영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눈에 그거- 뵈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노종면 의원을 칭찬해 드려야 돼요. 의혹 제기, 국감의 질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팩트에 근거해서 맞습니다. 물증을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노종면 의원이 제가 말이에요 제보자한테 들었는데 김건희가 YTN 보복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빵점이야. 그렇지. 빵점짜리 지금 누구 따라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만났어요? 예? 한덕수 만났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는 몰라. 나 나는 조금 몰라, 알 것 누군지. 같기도 하고 해서.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이제 기자 출신 유튜브 진행자라고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거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밤에 문자를 보내. 이 쪼잔한 인간아. 그렇게 하면서 국회에 나면 안 돼. 그것도. 그래서 노종면 의원이 국정감사의 진술을 좀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것은 특검의 엄격한 수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YTN이 어떻게 민영화 됐는지에 그 대해서도 과정들. 그리고 왜 유진이었을까? 그 점도 어.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YTN에 사실은 굉장히 균형적이고 좋은 패널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좀 이렇게 저 다 잘랐어요. 방송에서도 아. 빠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 YTN에 5번 나갔는데 그거 다 잘랐어요. 아... 라디오, TV 합쳐가지고 5개 일주일에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었는데 다 잘랐어요. 어느 한날 한시에 싹 아웃입니까? 김백 사장이 오고 나서 바로 정리? 거기 또 보도 편집 본부장 뭐 국장 다 바꿨잖아요. 아. 네. 저 진짜 잘 알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윤석열 욕했으니까 이해는 해요. 제가 보수 패널로서 보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좀 섭섭은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김건희의 언어 습관이 제가 처음에 이제 이명수 기자랑의 녹취록 공개됐을 때는 아마도 이제 워낙 다종다양한 얘기를 오랜 시간 나눴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기자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일면식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말들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쏴야 된다. 뭐 첫 번째는 교양 있는 사회적 활동이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런 경험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사람의 문제로.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지고 그걸 누를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어떤 뭐 신앙적인 이런 부분인가 통해서 갖고 있는 무한한 자신감? 너네가 이렇게 해봐야지. 나는 나를 원래 해코지 건드릴 수 없어. 못해. 해코지 못해. 라는 이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랑도 이제 통화할 때 그런 내용들도 등장을 했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녹취록 하나하나가 저는 가장 황당한 거는 생활습관상 전화기에는 녹음 버튼이 존재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이런 공적인 취재 목적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파를 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있었을 그런 텐데 생각을 해야죠. 도대체 그 목소리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보도를 하려 그러면 찍어 누를 수 있다. 뭐 검찰총장 부인이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자기 고백은 있잖아요. 내가 뭐 허위 사실을 좀 조금 뭐 했다라고 풀렸지. 한들 그거 뭐 그렇게 뭐 문제야 문제인가 그게? 그게? 뭐 그런 얘기를 그런 것들. 했잖아요. 예. 하여튼 웃겨. 생각해보면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이렇게 파헤쳐졌지. 맞아요. 실제로 폐쇄적 공간에서 맞아. 적당한 권력을 누리는 검찰로서 있었다면 저는 지금도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을 건재했을 수 것 있다. 같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그런 개혁의 대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작 진짜로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문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납득을 못하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지금 대법원과 국회의 갈등이 작용했나 이런 자꾸 의심이 들어요. 원래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도 안 하다가도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박성재가 합수부에 검사 파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교정시설에 360석 정도 확보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그리고 뭐 출입금 금지 관련된 것도 검토해라 그렇죠. 뭐 이런 출입국 거. 금지 예. 검토해라 이야기인데 자, 합수부가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12.12 사태 때 80년대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오. 일으킵니다. 합수본부장이 누굽니까? 전두환이에요. 야, 정권을 먹은 사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합수부를 통해서 정권을 먹었어요. 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쿠데타에서도 합수부가 정권을 먹는 곳이에요. 거기에 검사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검사들이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권력의 중요한 축이 되겠다라는 그렇죠. 의지의 표현이에요. 교정시설 3,600석을 만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장이 그러니까 아니, 이해가 영장이 안 예를 들면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만 나왔어도 네. 뭐 그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나 보네 할 텐데 구속의 상당성 실제 얘기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정보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범죄가 의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판사 이런 판단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네. 그냥 당연히 구속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방조가 아니라 오히려 좀 동조, 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었거든요. 판사의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맞아.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취한 조치의 위법성 무슨 말이야, 전부 이게.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대.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모르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니까 어.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 이 점은 다투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썼구나.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몇 번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비상계엄이 네. 국무회의 거치지도 않았잖아요. 본인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면은 네. 이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법무부 장관인 지가 대통령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위법한 거다라고 본인 그때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선포했더라도 이거는 국무회의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더라도 못합니다. 이게 법조인으로서 맞지. 거기서 그냥 그래 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명령한 대로 나는 따라야지. 그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맞냐고. 당시 상황이 CCTV로 월요일 날쯤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덕수 재판에서. 이거는 또 지금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었나요? 기각된 오늘 거는? 새벽에. 네. 이게 정황상 증거로라도 아니 특검에서 이거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네. 이거 제출 안 했을까요? 그 부분 당연히 여기 다 하고도 남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야, 거기 앉아서 그런데도? 뭐 이런 것도 다 네.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도 박정호 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
아 이건 뭔가. 그래서 자꾸 이제 정치적 의심이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과 네. 국회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의심이 들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판사들의 교양 일반 사회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합숙 이런 거 모를 것 같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런 거 저기 서울에 보면 영화 봤을 전두환이 생각나면 이럴 수가 없지. 전두환이 생각하면 이렇게 할 예. 수가 없어요. 네. 저 도저히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릴 수 있다라는 권한과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 그런 아니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도 그 설명을 이렇게 해설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는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얼척이 없는 게 당시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도 했죠. 그리고 개헌 포고문을 또 이제 배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일반 국민들도 위법하다고 인식해서 국회 앞에 간 겁니다. 맞아.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에 가는 마당인데 평생 검찰에서 일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양반이 이걸 보면서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서 심지어는 그런 토의 내용들을 다 봤으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요? 우리 판사님 도대체 뭘 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시면 물론 뭐 윤석열 자체도 법조인이지만 이게 계엄령이라는 것, 국무회의라는 것 모든 게 다 법적 절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네. 우리 보통 이제 모르면 뭐 법제처장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요. 근데 네.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럼 이 사람 법조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 뭘 의심할 수 있느냐? 어. 처음부터 그러면은 윤석열과 논의를 했다. 어. 그러니까 확신범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특검이 지금까지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좀 낮은 톤으로 해오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로 강력히 반발을 한 게 워딩이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사실은 그 판사의 그런 기각 사유라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게 수사를 오래 해온 특검의 주장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여러 가지 논리 구조나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민생 범죄도 아니잖아요. 그냥 교통법규 위반한 것도 아니고 또 어디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란 범죄 혐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는 특검을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이거 특검을 네. 욕했다, 왜? 아니, 아니 그냥 어떻게- 허술한 영장 도대체 청구했다. 어떻게 지금 저기 청구를 했건 이게 기각이 되냐라고 특검을 욕하는 아니, 근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에 다양한 팀들이 있어요. 사람별로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피의자별로 팀을 나누는데 지금 박성재를 비롯한 검찰 출신들에 대한 수사는 검사들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담당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 체포영장 집행할 때 공수처 검사 중에 영상도 나온 차정현 검사 있잖아요. 그분이 주도해서 영장심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라고 나오잖아. 거기 심사 들어간 사람이. 그게 공수처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군 검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현직에 있는 검찰청의 검사가 아닙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사를 같이 이제 조력해서 했던 부분들도 경찰관들이라거나 변호사 출신의 특별 변호사, 특별 특검들 있잖아요. 참여하신 분들, 특별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 수사에 참여를 하고 영장 사유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서초동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는 판사의 이런 그 기각의 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이 검찰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등하게 봐주지만 공수처, 경찰 이런 데서 한 애들이 만든 걸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민적인 태도로 혹시 혹은 서초동의 그런 팽배한 가족주의 같은 형태로 네. 심지어 피의자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은연중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판사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네요. 하필이면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심이 한 움큼 드는 겁니다.